3일차 데이 3의 대표 유형 4번을 풀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대표 유형이 번호가 앞에 형법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소송법으로 넘으면서 3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는 이제 바꿔서 어쨌든 간에 이게 네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 유형 4번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표시는 여기 프린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온 자료는 대표 유형 4인데 대표 유형 3번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 소등법 문제 대표 유형 4번으로 이제 바꿔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소가 나와 있네요. 여기는 이제 고소권자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 그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지문이 아니고 조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조문 그 밖에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해자인 때에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은 피해자의 친족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조문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갑과 이혼을 했다면 갑의 아들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마는 이혼을 했든 뭐가 됐든 간에요. 엄마하고는 절대 정을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모는 할 수 있다.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모로서 친권이라고 하는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적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 자, 법정 대리인 밑줄 쳐놓으시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유권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기간이죠. 고소기간이어서 이게 원래 고소를 할 수 있는 이 피해자가 고소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고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고소와 관련돼 가지고 고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법정 대리인은 자기가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뭐 독립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3번 질문 맞고요. 자, 4번.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 자, 고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고소 능력은 이 고소라고 하는 게 이게 소송이잖아요. 소송행위잖아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행위 능력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소송행위를 하겠다라고 뭔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맞는 소송에서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송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게 소송행위 능력이겠죠. 비교되는 개념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민법 같은 데서 민법에서도 뭐가 있냐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률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그러거든요. 밥 먹는 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는 거 이런 건 사실행위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뭐 물에 말아 먹든지 이거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법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없죠. 그럼 이때 민법에서 요 행위는 뭐라겠어요? 요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면 행위 능력이라고 이 행위 능력의 앞에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률 행위 능력이에요. 법률 행위 능력. 법률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도 뭐겠어요? 그럼 여기서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는 소송법이니까 이 법률 행위 능력이 어떤 법률 행위냐? 소송행위란 말이야. 소송행위. 그래서 소송행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소송행위 능력. 근데 이 고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소송행위 능력인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할 때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고소 능력은 행위 능력,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행위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는다. 뭐예요? 고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뭘 한다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그 생각,
이게 고소한다는 거. 근데 그 의미를 알고, 고소라는 의미를 알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인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설령 정상적인 법률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 고소는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번 보세요.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도, 여기서 불법행위 능력,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들은 다 법률행위 능력이 없어요.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원래대로 따지면은 물건 가지고 아빠 카드 가지고 가가지고 뭐 학원비 결제하고 막 이런 거 원래 다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아빠 카드인데 이거 저 해주세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카드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가지고 아니 지금 뭐 우리 아들이 지금 내 카드 훔쳐가지고 간 건데, 그다음 나는 이거 동의 안 했는데 빨리 이거 취소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게 돼요? 다 복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법상 행위 능력이거든요. 그렇지만 17살짜리 여고생이 학원 선생님이 약간 뭐 자기를 성추행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 고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 능력과 행위 능력은 전혀, 민법상 행위 능력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고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생모 판례 정리하시고요.